이슈인사이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유성치 운용력,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로이카의 중심 금융주, 하반기에 더 당당해질까? 오늘의 이슈입니다. 트로이카주가 최근에 경제 정책 모멘텀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금융주가 정말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업종이라고 하면 지금은 제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두 은행 업종이 업종 지수에 담겨 있고요. 금융주에는 또 금융지주사 포함해서 여러 은행주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금융주에 대한 주가 흐름 먼저 살펴주시죠. 네, 최근 정책 수혜주로 뜨는 업종이죠. 금융주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금융주 추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시총 9위 자리에 있는 종목이죠. 신한지주가 계속해서 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달 새 이제 주가는 8.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3.19% 오른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금융주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금융주도 역시 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14.11%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모두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주가 대표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이에 상응하는 주가 흐름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주 추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최근 실적 시즌에서도 성적표마저 좋습니다.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요. 그 성적표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허 의원님, 그 배경은 또 뭐였을까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요? 네, 일단은 그 일회성 이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유주식 매각 차익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반영돼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또 이제 은행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 그러니까 예금 대출, 이자 관련된 이익들이 개선된 편이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업체별로 보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어제 발표했던 기업은행 보면 순이익이 2,900억대 나왔습니다. 39%가 늘었고 서프라이즈 비율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19%더 잘 나온 거고요. 주가 오늘 한 6%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3,983억 순이익에 141% 증가인데요. 사실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한 3.8% 정도 잘 나왔는데 워낙에 이제 전년 대비로 좋았던 흐름들을 좀 봐준 것 같고요. 신한지주는 6,120억 하면서 역시 서프라이즈 비율이 14%,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8% 서프라이즈입니다. 하나금융도 실적 내고 나서는 주가 흐름 보시면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7,400억대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전년 대비로 무려 280%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주가는 이런 실적 호조라든지 또 이제 금리나 또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제 7월 금통이 의사로 공개됐었는데 이제 장 끝나고 조금 반영돼서 나온 것 같아요. 성함이 정해방이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정해방 위원이 혼자 동결하지 말고 인하하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장에 다음 8월 달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을 높여주는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충분히 좀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지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또 네네.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수혜군 좀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이요. 네, 네. 8월, 금리 인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정책 모멘텀이 어느 정도 금융주에 또 영향을 줄지가, 직접적인 수혜가 어느 정도 될지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문가님, LTV DTI가 이제 1일부터 다음 달 1일, 내일 모레죠. 실시가 되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직접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이익폭 증가폭은 좀 제한적 걸로 보이는데요. 도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대출 종류별 그 금리 비교인데요. 일반 신용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신용 대출 받으면은 금리가 좀 싸게 하면 5점 몇 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5.7% 정도 되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63%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 돈을 가지고 굴릴 때 있어서 대출 쪽이라 하더라도 일반 신용 쪽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훨씬 더 이자 마진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높였을 때 그 이익 증가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또 정책 중에 그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채권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뭐 다음 그 금통위에서는 거의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요 도표를 또 하나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은행의 그 NIM인데요. 그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순이자 마진이라면 제조업으로 치면은 뭐 자기 자본 수익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자산 가지고 굴려가지고 얼마만큼 운용 수익을 내느냐의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선이 NIM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NIM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오른쪽에 또 도표를 보시면요. 금리 인하로 이자 이익이 계속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결국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주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 예대 마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채권에도 운용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 주 수익원은 예대 마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제 판단에서는 은행주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익성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들이 은행주에는 그렇게 크게 좋게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보유 채권을 비중을 많이 높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채권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정책은 그 은행주보다는 정권주 쪽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익성 자체에 좀 개선에 기대를 주기보다는 일단 지금 올라선 거는 거의 심리적으로는 요인으로 많이 올라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온 게 은행주, 금융주들이 저평가 매력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좀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제 생각에는 이번 2분기 정도의 어닝 스프라이즈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작년 수준 이상은 나올 걸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올해의 예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뽑아봤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어제 실제 발표했던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퍼가 7.8입니다. 그리고 ROE도 은행주 중에서는 대형사만 뽑아왔는데요. 6.9로 제일 높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업은행이 좀 매력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또 높은 기업이 신한지주입니다. ROE가 6.7이고요. PBR 수준 0.7이고 퍼는 11.4로 좀 높은 편이지만 역시 그 주도은행,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로 본다면 신한주주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나중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기업은행이나 신한주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자 마진, NIM.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후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이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한주주나 기업은행 같은 기업들은 순이자 마진이 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가의 강세가 좀 대변을 왜 이유를 그런 데서 우리가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 예를 들면 뭐 예금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금 금리를 낮춰버린다든지 요새는 뭐 순이자율이 1년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을 계속 보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방금 표를 보니까 또 최선호주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략은 조금 후에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업황을 좀 들어볼게요. 그 업황 전망에 있어서 먼저 허 의원님께서 금융주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정책 모멘텀이 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일단은 뭐 일을 저질러 놓기로 한 것 같아요. 일단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강하게 발언했기 때문에요. 뭐 살아날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믿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황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뭐 계속 좀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번에 이제 통계청이 6월 말에 발표한 거 또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제11 순환의 저점이 그러니까 2013년도 상반기에 나왔다고 하면 그 하는 그 통계청 예상대로요. 30개월 정도 평균 확장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하고 또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까지 하면 딱 30개월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치로. 그러면 그때까지는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주가는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정도일 것 같고요. 여기서 크게 밀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신한지주는 5천억대입니다. 한 1% 정도, 거의 플랫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작년 대비로요. 그리고 KB금융이 한 4천억대, 그리고 하나금융이 한 3,300억 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이 역시 기저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235% 급증한 2,700억대 순이익 예상되고요. 기업은행 역시도 20% 늘어난 2,600억대 순이익 나올 것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가 나왔던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수익성 지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업황 자체로 본다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금리 인하 부분은 사실은 좀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요. 네. 그 영향을 좀 이제 그 환율 쪽이라서는 이런 부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여기서 뭐 밑으로 세게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은행주한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위안화 직거래가 또 어떤 영향을 또 상쇄하고 들어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떨어지게 되면 이제 워낙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 그 부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큰 문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잡겠다고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거의 최근 10년 동안 그 2배가량, 그 뭐 부채가 규모가 늘었다고 하는데, 5년인가 10년 만인가, 1,000조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더 부풀려진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버블 때처럼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좀 더 간다는데 의견이 결론이 나거든요.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네, 아까 그 은행주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워낙 눌러져 있었고요. 주가 자체가 PBR 수준이나 ROE 수준을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고요. 정권사들도 보면은, 구조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했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인원을 줄이고 지점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후반기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도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대우정권이라든지 뭐 대신정권이나 이런 기업들은 ROE나 PBR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기업들로 보이고요. 보험주들도 뭐 동부화재라든지 뭐 이런 유의 기업들은 그 도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ROE 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잡고 있을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사 전략 전해주시죠. 네, 금융주가 쉬지 않고 오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증권가의 전망도 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엇갈린 전망의 중심에는 바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행주의 이 정부 정책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일단 긍정적 입장에서는 부양정책 효과가 금융주에 이제 가장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만약 은행주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이때 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좀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반기 만약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이 좀 은행주 수익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역시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우리투자증권 뭐 조정 과정을 이용해서 매수 시기 조절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반면에 현대증권에서는 정책 효과가 오히려 좀 부정적 영향을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금융주 중에서 최선 호주로는 하나금융 그리고 기업은행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또 기업은행 두 증권사에서 각각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호주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금융주 이제 2기 내각 7범에 조금씩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업황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허 의원님. 전략은요? 일단 실적 전망은 다 좋은 것 같고요. 저 PBR로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쪽으로 접근하면 나을 것 같아서 PBR 순서를 좀 봐왔는데요. 기업은행이 한 0.57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금융도 0.57 정도, 그리고 신한지주가 한 0.79,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이 0.5, KB가 0.6입니다. 사실 뭐 PBR은 ROE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워낙에 낮은 PBR이라서 그냥 갖고 왔고요. 우리금융하고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나 보고 있고요. 실적도 우연찮게 일단 가이던스 상으로는 좋아지는 것으로 가장 모멘텀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랑 우리금융 이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업황 개선에 더불어서 최선호주가 우리금융 그리고 기업은행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앞서서 저희가 또 그 수익성에 따른 은행 방에 있어서에도 좋은 실적을 냈던 두 기업이 또 압축돼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쪽으로 혹시 최선호주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지표를 보고 이제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서 뽑으면요. 신한이나 지금 기업은행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한은행이 그동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낸 걸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도표를 또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요. 2013년도 5월 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보면요. 이제 신한 같은 경우 1.74%의 순이자 마진이었는데, 1분기까지, 올해 1분기 보면 1.77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1.9에서 1.95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올라간 쪽도 있고 안 올라간 쪽도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역시 신한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차트나 수급을 보면은 역시 가장 선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사실상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제가 좀 뽑아봤고요. 그다음 증권주 쪽에서는 역시 탄탄한 영업만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을 이루면서 채권도 보유량이 많은 대우증권을 좀 뽑아봤는데요. 결국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된다면 결국 채권 보유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 차트도 보면은 역시 대장주 성격의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 쪽은 전반적으로 저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저번에도 발표가 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대표주인 삼성화재하고 특히 최근에 동부그룹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동부화재 같은 기업은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좀 더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까지도 같이 가져오셨는데 굳이 이 안에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앞서서 직접적인 수혜는 증권주가 더 높을 거라고 얘기를 강조를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금융주 내에 증권주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최선호 업종으로 간다면 증권주를 지금 더 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업종으로 본다면 지금 증권 업종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제 떴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아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부는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2분기에 이어서 저는 3분기도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증권 업종은 조금 3분기 실적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은행주 쪽은 저는 한 8월 정도까지는 좀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반응을 보고 다시 재접근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시고 보험주는 약간 좀 중립적인 관점입니다. 업종으로 볼 때는. 네.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은행주 그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좀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고요. 기업은행 또 신한지주 또 하나금융까지 증권사와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까지 함께 최선호주로 꼽고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좀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